안녕하세요. 엄준영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올드 트래포드에서 가졌던 맨유와 리버풀과의 214번째 노스웨스트 더비 경기 리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맨유는 이번 라이벌 매치에서 경기를 패배함으로써 리그 초반 1승 2패로 리그 14위까지 떨어졌습니다. 정말 좋지 않은 결과로 시즌을 출발하게 되었는데요. 최근 10경기 리버풀과의 리그에서만의 맞대결이 1승 3무 6패로 점점 리버풀과의 실력 면에서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지 않은 기록이죠. 먼저 양 팀의 선발 라인업을 살펴보겠습니다. 맨유는 가동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선수들로 선발 라인업을 가져왔고, 이에 맞서 리버풀도 이 경기를 반드시 이기겠다는 의지가 담긴 강력한 라인업으로 가져왔습니다. 맨유에서 가장 눈에 띄는 선수로는 이번 여름에 맨유로 이적한 지르크지와 더리우트가 선발로 나왔습니다. 리버풀은 이에 질세라 아직 건재한 살라와 반다이크를 필두로 최근에 역할을 변경하고 나서 폼을 한껏 끌어올린 흐라벤베르 선수가 눈에 띄었습니다. 우선 경기를 살펴보기 전에 경기 결과와 내용을 떠나서 맨유가 이번 경기를 어떤 전술로 어떻게 이 경기를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 선수들과 감독 간에 서로 정립이 안 돼 있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이 점은 맨유가 이번 시즌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생각이 드네요. 본격적으로 경기를 살펴보면 경기는 맨유가 결과와 내용 모두를 가져가지 못하면서 0대 3으로 패배했습니다. 지난 시즌 FA컵 8강전 아마드가 극적으로 역전골을 넣으면서 4대 3으로 리버풀을 꺾으며 결국에는 우승까지 차지하면서 맨유에게도 이제 봄이 오나 싶었는데 시즌 초반이라 아직 섣불리 판단하기 이르지만 이번 시즌도 맨유의 험난한 여정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양팀 기록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기록만으로 보면 맨유가 리버풀에게 크게 뒤처지는 경기가 아니었다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우선 점유율은 맨유가 53%로 근소하게 앞서 나갔고 골 기대값 맨유는 1.36, 리버풀은 1.79, 그리고 빅찬스에서 맨유는 3번, 리버풀은 6번, 총 슈팅은 맨유가 8번, 리버풀은 11번을 가져갔습니다. 알리송의 세이브가 있었지만 맨유가 공격 장면에서 찬스가 아예 없었던 경기가 아니었는데 결국에는 양팀의 골 결정력에서 차이가 났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경기는 리버풀이 잘한 부분도 상당하지만 맨유의 실수를 잘 이용하면서 경기를 풀어나간 리버풀을 칭찬해야겠습니다. 골 장면들을 함께 보겠습니다. 경기 초반 아놀드가 선제골을 넣었지만 그 전에 살라의 옵사이드가 선언이 되면서 골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한숨 돌릴 틈조차 주지 않았던 리버풀이 결국에는 전반 35분에 상대의 패스 미스를 놓치지 않고 디아즈 선수가 선제골을 만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카세미르 선수의 실수가 눈에 띄었는데요. 다음 맨유의 실점 장면도 함께 보시면 이 역시도 카세미르 선수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카세미르가 리버풀의 강한 압박에 이기지 못하고 풀어나오지 못하면서 순간적으로 리버풀 선수가 볼을 탈취해서 살라에게 패스를 잘 내준 뒤 살라가 다시 디아즈에게 잘 밀어주면서 결국에는 디아즈 선수가 전반전에만 멀티골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전반전 0대2로 맨유가 끌려가면서 전반전이 마무리가 되었고 카세미르는 후반전 시작과 동시에 맨유의 콜리어 선수와 교체를 당했습니다. 그렇게 후반전 분위기 반전을 노린 맨유였지만 후반전 55분에 맨유의 세 번째 실점이 나왔습니다. 세 번째 실점 역시 두 번째 실점 장면과 유사하게 이번에는 마이누 선수가 볼을 뺏기면서 살라에게 추가골을 내줬습니다. 이후에 맨유가 위기와 기회를 오가면서 간간히 찬스를 만들어냈지만 결국에는 득점까지는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우선 맨유부터 얘기해보면 이렇게 실점 장면들을 모아서 보니까 3실점 모두 맨유 선수 개인의 실수로부터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먼저 카세미르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카세미르 선수의 수비 스탯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반전 45분만 뛰고 콜리어랑 교체가 되었던 카세미르였는데 터치 45번을 가져가면서 패스 정확도 70%, 37번 시도에서 26번 성공, 이 중에 롱패스가 5번 중에 1번 성공, 지상경합 5번 중 2번이 이겼고 클리어링 성공 1번, 태클 성공 1번, 드리블 돌파 허용 2번,
그리고 나오는 처참한 기록, 소유권 이름 14번. 볼 소유권 이름이 14번이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상대편에게 공을 건네주었다는 소리입니다. 역습에 치중한 리버풀에게 이러한 기록은 꽤나 치명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프리시즌과 커뮤니티 실드 경기에서는 카세미로의 폼이 다시 돌아왔나 생각이 들 정도로 번뜩이는 장면과 큰 실수 없이 패스를 곧잘 주거나 수비 시 경합 상황에서 잘 이겨내는 모습에 아마 맨유 팬분들은 카세미로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줘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카세미르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또다시 보여주면서 대체자 혹은 경쟁자인 우가르테를 영입하는 결과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맨유 팬분들은 이제 카세미르를 안 봐도 된다는 생각에 기쁘실 것 같지만 카세미르는 이번 시즌 맨유에 남아서 주전 경쟁을 펼친다고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맨유 공격진에서도 많은 아쉬움이 있었지만 이번 경기의 초점은 맨유의 미드필더진에게 초점이 많이 가는 경기였습니다. 볼 점유율은 맨유가 근소하게 앞섰지만 이는 리버풀 경기의 스타일이 역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점유율은 내주되 상대의 실수를 유발하는 압박을 통해서 이점을 얻자라는 생각으로 이 경기를 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리버풀은 현재 맨유의 중원 라인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잘 파악하고 이를 역이용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간 경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리버풀 쪽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경기 MVP로 많은 방송사가 살라를 뽑았고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선수로 이번 경기 2골을 기록하고 일찍 교체 아웃된 루이스 디아즈 선수의 스탯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66분 뛰면서 2골을 기록했고 슈팅 2번 모두 골로 만들었고 드리블 시도 4번, 그중 성공은 1번, 지상경합 10번 중 3번의 승리. 골을 빼면 아주 좋은 스탯이라고 보긴 힘들지만 결국에는 본인에게 온 찬스를 놓치지 않고 2번의 슈팅 모두 골로 연결되는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맨유의 공격진들과 대비가 되는데요. 맨유도 지르크지가 골과 아주 가까운 장면을 두세 차례 보여주긴 했지만 결국에는 골로 승부가 결정나는 축구에서 아쉬움만 남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맨유와 리버풀은 현재 상반된 분위기 속에서 리버풀은 교체도 여유롭게 진행하고 다른 선수들에게 기회도 주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맨유는 이번 시즌 최악의 스타트를 보여주면서 벌써 테나흐를 경질해야 된다는 여론도 높아지고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 않은데 최근에 우가레테를 영입하면서 팬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지만 앞으로 테나흐 개인의 입지를 위해서라도 새롭게 영입된 선수들과 함께 반등의 여지를 보여줘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유로파 리그도 병행할 맨유인데 카세미르의 주급을 감당할 팀을 찾기 쉽지도 않고 기본적으로 폼이 떨어지고 있는 선수를 타 팀들도 이를 반길 리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카세미르의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당장 이번 시즌은 맨유에 남아서 주전 경쟁을 본인이 하겠다고 한 만큼 맨유가 카세미르에게 역할 부담을 줄여주거나 빡빡한 일정 속에서 주전 자원을 쉬게 하는 로테이션 자원으로 사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맨유의 다음 경기는 A매치 브레이크가 끝나면 주말 원정 경기로 2부 리그에서 1부 리그로 승격했지만 시즌 개막 후 3연패를 하며 초반 분위기 역시 좋지 않은 사우스햄튼과의 경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즌에 앞서 새로운 구단주가 된 이네오스 그룹과 테나흐의 맨유가 어떻게 달라질지 기대하면서 저의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